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브리핑룸.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신재문 사팀장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표정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최종 특정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장모 씨입니다. 브리핑룸 안이 순간 술렁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만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장 씨는 이미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했으며 화장 처리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범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집념 어린 수사와 과학의 기적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들을 쌀포대와 돗자리에 묶어 주택가 골목에 유기한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못 찾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 태연하게 출근길 옆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빌딩 관리인이 20년 후 저승에서 잡히게 될 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충격적인 실화 사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잊혀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날 신정동 골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20년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공휴일의 악마 첫 번째 희생자. 2005년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는 공휴일 특유의 한적함이 흘렀습니다. 가게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골목을 오가는 사람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날 20대 여성 권 씨는 볼일을 마치고 신정동의 한 빌딩을 찾았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자리한 5층짜리 빌딩.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빌딩 지하 창고에는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빌딩 관리인 장 씨.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해 건물 청소를 하고 입주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동네 아저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공휴일 오후 인적이 드문 틈을 노린 장 씨는 빌딩을 방문한 권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공휴일이라 1층 현관이 잠겨 있어요. 지하로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권 씨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장 씨는 권 씨를 지하 창고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장 씨는 권 씨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나일론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이 끝나자 장 씨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시신을 쌀포대에 집어넣고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싣고 인근 초등학교 근처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던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쌀포대에 담긴 채 묶여있는 시신을.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쌓이는 경부 압박 질식사. 완전히 계획된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빌딩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지고 인근 주민들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이 악마가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5개월 후 두 번째 희생자. 2005년 11월 20일. 이번에도 공휴일을 하루 앞둔 평일 오후였습니다. 40대 여성 박 씨는 같은 신정동 빌딩을 찾았습니다. 그 빌딩에는 그녀가 볼일을 봐야 할 입주업체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건물에 들어서려던 박 씨. 그녀의 눈앞에 장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친절하게 인사하는 그 관리인 아저씨였습니다. 장 씨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지하로 가시면 돼요. 오늘 주 출입구 쪽이 좀 문제가 생겨서요. 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관리인의 안내를 따라 지하로 내려간 박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첫 번째와 동일한 악마였습니다. 장 씨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박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닐과 돗자리로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신의 차로 주택가 노상주차장 옆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머리에는 또다시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발견된 시신. 수사관들은 첫 번째 사건과의 유사성에 즉각 주목했습니다. 동일한 사인, 동일한 방식의 유기, 동일한 지역.
연쇄살인범의 존재가 거의 확실했습니다. 수사팀은 더욱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강력범죄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신정동 일대 수백 개 CCTV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주민 수백 명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이 사건의 이상한 국면이 찾아옵니다. 같은 빌딩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납치를 당할 뻔했지만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범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경찰은 이 범인이 앞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감식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만 적용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복역 후 석방됐습니다. 악마는 버젓이 세상으로 나와 6년을 더 살다가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쇄살인의 진범이 법망을 빠져나가 멀쩡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세 번째 사건 파일, 어둠 속에 잠든 사건, 미제 전환과 잊혀진 피해자들. 2013년 6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공식 미제로 전환했습니다. 8년간 전담 수사팀이 매달렸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DNA. 하지만 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한 인원만 수만 명, 뽑아낸 데이터만 수십만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제 전환 이후 사건은 세상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유가족들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 아내를 잃은 남편,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 매년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범인을 못 잡느냐고. 2015년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006년 신정동에서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 생존자가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범인의 윗집 신발장에 숨었는데 그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으로 사건은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는 결정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2006년 납치 미수 사건의 범인이 2005년 연쇄살인의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수사 결과 두 사건은 별개 범인의 소행으로 밝혀집니다. 혼란은 오히려 진짜 범인을 더 오랫동안 숨겨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모순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006년 납치 미수 당시 진짜 범인 장 씨는 이미 강간치상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즉, 그는 납치 미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두 사건을 동일범 소행으로 묶어 수사했던 탓에 오히려 수사 방향이 한동안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한 형사들.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는 사건의 실타래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집념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건 파일, 과학의 눈, DNA가 가리킨 방향. 2016년과 2020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차례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016년 첫 번째 재감정. 기술의 한계로 유전자 정보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흘러 2020년 고도화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두 번째 재감정에서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와 2차 범행 증거물인 속옷, 노끈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입니다.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이 과학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DNA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경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2005년 당시 신정동 일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인근 직장인, 확보한 수사 대상자가 무려 23만 1,89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범행 수법, 범행 시간대, 직업, 거주 형태 등을 종합 분석해 대상자를 1,514명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이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14명의 유전자 어디서도 일치하는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국제공조 수사까지 벌였습니다. 그래도 일치하는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때 수사팀이 내린 결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망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공소권이 없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수사팀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망자 후보군 56명을 선정했습니다. 기준은 7가지였습니다. 신정동 거주 및 직장 경력,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 3회 이상, 범행 시간대 접근 가능성, 신체 특징 일치 여부 등.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 씨였습니다. 2005년 당시 신정동 빌딩 관리인, 강력범죄 전과, 동일한 빌딩에서 2006년 2월 성범죄 시도로 현행범 체포, 그리고 2015년 7월 사망, 모든 조건이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화장됐습니다. 유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수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예고했습니다. 5번째 사건 파일, 저승까지 쫓아간 수사, 병원 검체의 기적. 장 씨는 2015년 7월 4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화장됐습니다. 유골조차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자필 서명, 생전 사용 물품 등도 세월이 지나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DNA 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수사라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전에 병원에 다닌 적이 있을 것이다. 암으로 죽었으니 어딘가에 의료 검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 집념 하나로 수사팀은 장 씨가 살았던 경기 남부권 일대의 병의원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40곳. 형사들은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검체가 있냐고. 혹시 조직 검사를 한 적이 있냐고. 그리고 마침내 한 병원에서 답이 돌아왔습니다. 장 씨가 암 치료 과정에서 받은 조직 검사 샘플, 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의료 검체, 그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으로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유가족들은 2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9일 국과수에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장 씨의 DNA와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사팀 형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20년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만에 악마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장 씨의 범행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진술도 나왔습니다. 장 씨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증언. 그는 수감 중에 이 사건 피의자가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뒤 6년을 더 살다가 2015년 그냥 죽었습니다. 아마 그는 생각했겠지요. 이제 영원히 묻혔다고. 자신은 완전 범죄를 이뤘다고. 하지만 경찰은 달랐습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 6번째 사건 파일, 모든 것이 드러나다. 저승에서의 심판.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신재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사팀장이 20년 미제 사건의 종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브리핑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자리.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 유가족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더 빨리 못 잡았느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이제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 내 딸이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지. 장 씨는 공소권 없으므로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재판, 선고, 형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속에 이제 장 씨는 영원히 신정동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저승에서의 심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학은 발전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증거는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20년이 걸렸더라도 신정동 연쇄살인의 두 피해자, 2005년 6월 6일의 권 씨, 그리고 11월 20일의 박 씨. 그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신정동 골목. 이제 그 골목에 조금이나마 위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찰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 사건의 재구성 또 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잊혀진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